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그동안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저는 재정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힘든 고통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지만 재정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이 시장도 재정비를 해야 하고, 투자자인 저를 비롯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모든 투자자분들도 재정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그런 기간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나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힘든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 또한 많이 힘들고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큰일 하늘이 무너지는 큰일 나는 거냐,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금 이미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물론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가들도 있지만 이미 바닥이다 이런 분석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 한 차례 더 빠지기 전에도 이미 빠질 대로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얼마든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일단 인플레 다들 알고 있죠? 인플레, 디플레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스태그플레이션. 근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걸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인플레 말만 들었지 잘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쉽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인플레는 너무나 간단하죠. 예. 상품하고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 거를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요거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지만, 지금 급격하게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게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렸지만, 인플레는 누가 야기시켰다? 미국 달러 무분별한 달러 발행이, 화폐 발행이 야기시켰다 이런 말씀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정도 이렇게 심하게 급격하게 갑자기 이렇게 올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러시아 전쟁이죠. 러시아 전쟁이 깊게 파고들면 러시아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일단 항공로도 막혔고, 그런 다음에 유가도 올랐고, 그리고 곡물가도 올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기름값이 오른다는 거는 중요해요. 기름값이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기름값만 올라도 인플레이션은 생깁니다. 왜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게 다 기름하고는 연관돼 있어요. 왜냐면 운송이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상품은 기름하고의 연관이 많냐 적냐의 문제이지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요거를 한번 말씀드리는 게, 제가 10여 년 전,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자원고갈, 이제 기름이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기름이 한정 자원이잖아요. 뽑아낼 수 있는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막 이런 언론에서 이런 이슈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정확히 몇 년 전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시끄러우면서 이제는 아껴 써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아무튼 시끄러웠죠. 그러면서 이제 기름값이 막 올랐어요. 예, 기름값이 올랐는데, 기름값이 오르니까 어떻게 되나요? 저기 이제 산유국들에서 이때다 싶어서 이제 막 뽑아냈죠. 예, 뽑아내다 보니까 급격하게 또 기름값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급격하게 기름값이 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정한 거예요. 야, 우리 이만큼 이상은 뽑지 말자. 협의를 한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조금 이제 좀 늘리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포지션만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름값을 잡으려면, 솔직히 미국에서 잡으려면 바이든 정부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포지션만 취하는 거예요. 정확 이렇게 좀 압박을 세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질 않는 거죠. 그런 데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렇게 급격한 인플레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개인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기름값은 크게 영향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뭐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반 가까이, 인플레이션의 반 가까이는 기름값의 문제도 있다. 원자재 값. 예. 뭐 그건 러시아 전쟁 때문이죠. 러시아 전쟁이 큰 그거는 아닌데 문제는 그거예요. 예. 원자재가 오르는 거.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항로도 막히죠. 항로도 막히면 우리 지금 연어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연어 가격이 뭐 연어가 안 잡혀서가 아니에요. 운송비 뭐 물론 기름값이 올랐으니까는 항공료도 오르겠지만 그것보다도 항로가 막혔기 때문에 우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운송료가 비싸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예. 그런 일들이 이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것들이에요. 뭐 물론 코로나로 인한 무분별한 화폐 발행이 가장 큽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인플레라는 거는 경기가 이제 살아나면서 경기가 좋을 때 당연히 상품 가격도 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잘 돌아다니니까, 돈이 잘 도니까, 사회에 돈이 잘 도니까 이 정도 가격은 올려도 되겠다. 이렇게 올리는 인플레는 어느 정도 그거는 그냥 인플레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떤 거냐면 경기는 최악인데 경기는 안 좋아. 돈 이제 뭐 벌 수 있는 이런 산업들도 별로 없어. 근데 물가가 오르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경제는 안 좋은데 인플레까지 하니까 이게 체감이 더 많이 오는 거죠.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 근데 이 최악의 상황일 때 제가 왜 인플레이션 다음 스태그플레이션을 말씀드리냐면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심한 다음에는 디플레이션이 와요. 왜냐면 이게 고점과 뭐 우리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점을 찍으면 정점을 찍으면 다시 하락이 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왜 모든 것들이 이제 준비를 하니까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이 나오면 모든 것들이 기반이 오히려 더 다져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탄탄해지고 이러면서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올라갔다면 또 강하게 내려와요. 근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온단 말이에요. 이게 오래 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경기는 안 좋은데 상품하고 서비스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만 이어진다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돈을 벌 수 있는 건 한정적인데 상품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를 줄이죠. 예. 그리고 일단 기업들이 힘들어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왜냐면 그 전까지는 돈을 풀어주고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돈이 무료로 막 줬잖아요. 예. 그럼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기업들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업들도 계속 줄일 수밖에 없어요. 줄일 수밖에 없는데 상품은 또 오를 수밖에 없고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 지금 이 남아있던 돈, 모아놨던 돈, 이게 떨어질 때쯤 되면 이제는 소비가 확 죽어버리죠.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비싸든 싸든 그래 네가 적정 가치라고 하더라도, 그래 네 이거는 분명히 10,000원 할 수 있어. 그래 모나미 펜 하나 10,000원 충분히 할 수 있어. 누구나 합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돈이 없어. 그러면 살 수 없다는 거죠. 소비가 위축되면. 그죠? 이 모나미 펜 하나 만드는데 9,900원, 아니 9,900원이 들어요. 그래서 10,000원에 파는데 그러면 적정 가격이야.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 그죠? 9,000원. 뭐 이런 모든 것까지 해서 9,000원 정도 한다고 합시다. 근데 10,000원에 팔아. 그럼 어느 정도 다 납득이 가잖아요. 그런 상품도 경기가 계속 좋지 못하면 그 10,000원, 적정 가격 10,000원인 가격에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재고가 쌓입니다. 재고가 쌓이면 문제가 돼요. 왜냐? 창고 비용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죠? 이거를 보관하는데도 돈이에요. 이게 만들어내는 데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관하고 유통하고 이거 모든 게 다 돈이 들어가죠. 하지만 이 재고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진, 뭐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생각 안 합니다. 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를. 근데 재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뭐 물론 모나미펜은 그렇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못 쓰는 물건들이 많아요. 유통기한이죠. 네. 유통기한이 지나면 창고 비용, 재고 비용은 재고 비용대로 들었는데 유통기한까지 지나버려. 이것도
재고 비용으로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러는 상품들은 더 큰일이 난단 말이죠. 아무리 적정 가격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경제가 좋지 않다면 그럼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고 그렇다면 팔지를 못하는 물건들이 쌓이게 되죠. 그러면 어느 이 정점이 되면 우리가 모아놨던 돈, 남아있던 돈이 다 떨어질 때쯤 이미 지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들은 줄어들 거예요. 뭐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뭐 명품 보상 심리 때문에 뭐 명품을 산다 뭐 어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먹고 살만 할 때 얘기예요.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왜냐? 풀어주니까, 유동성 공급을 시켜주니까, 그죠? 돈 푹 찍어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금리 떨궈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 이게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도 하고 돈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이게 조금 되면 모아놨던 돈, 남아있던 돈이 떨어질 때쯤 되면 인플레이션은 다 자연스럽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디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반대죠. 인플레이션의 반대인데 간단하잖아요. 그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 그럼 반대라면 상품과 서비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 왜일까요? 올랐으니까 당연히 떨어진다?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창고에 재고가 쌓였습니다. 이거를 해결해야지만 해요. 그죠? 뭐 다시 공장을 굴려야 또 직원들도 쓸 수 있고 어차피 지금 직원들을 다 해고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공장은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근데 제품은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거를 조금 싸게라도 팔아야 돼요. 손해를 보고라도 팔아야 돼요. 이게 기업이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벌 때는 많이 벌고 또 손해 볼 때는 손해 보고 이게 사업이죠. 월급쟁이는 뭐 고정급을 계속 받는 거고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죠. 언제는 월급쟁이가 좋겠다, 언제는 사업이 좋겠다, 뭐 이렇게 뭐 사회 상황에 따라서 언제는 뭐 사업하는 사람이 최고야, 언제는 월급쟁이들이 최고야, 뭐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손해 보면서 팔잖아요, 기업에서, 그죠? 그러면 만들어 놓은 물건을 파는 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만들어 놓은 물건을 팔자마자 바로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또 안 산단 말이죠. 어느 정도까지는 손해를 보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업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뭐 물론 지금 막 큰일 날 것 같고 막 너무 힘들고 이렇지만 진짜 심각한 거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가 솔직한 얘기로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이 더 위험한 거예요. 이거 어렵나요? 아니죠?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간단해요.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남아있는 돈으로 필요한 거 꼭 사야 되는 거는 사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건 사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어느 정도 받쳐줄 때, 좀 나쁘지 않을 때, 요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처럼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도 좋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이런 게 지속된다. 근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오래 가지 못한다고. 왜냐면 이 시스템상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는 거는 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생길 거는 디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도 심하지만 않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심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뭐 코인 하면서 너무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그게 중요하냐?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게 중요해? 인플레이션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제는 또 디플레이션이 문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우리는 이제는 앞으로 예전에 주식 하시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식 하려면 모든 거를 다 신경 써야 되는데 코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월가에 이 거대 자본들이 코인으로 들어온 이상 이제는 모든 걸 다 봐야 돼요. 코인 시장도. 주식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코인 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다는 이런 게 아니라 주식보다는 코인이 그나마 쉬워요. 그랬어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뭐 그냥 막 코인 진짜 쉬웠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이제 점점 쉽지 않아져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급등하면은 뭐 몇십 배, 몇백 배 이렇게 갔지만 앞으로도 기회는 있어요. 뭐 앞으로 전혀 없다는 건 아닌데 이제는 상승폭과 하락폭이 제한적이에요. 코인들도. 그러면 이 얘기는 또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위험 자산에서 어느 정도 안전자산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는 예전부터 우리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안전자산이다. 근데 이제 이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 입장이 아니고 들어올까 말까 이런 이 시장을 그냥 바라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고위험 자산에서 이제는 그냥 위험 자산 정도로 조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왜냐면 이제 모든 경기 이 사이클하고 코인도 같이 움직이니까. 근데 물론 지금 이런 안 좋은 상황일 때는 같이 움직이고 이러는 게 당연히 좋지 않아요. 저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주식 시장하고 코인 시장하고 동조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돼요. 이제는. 왜냐? 항상 거기에 이렇게 이 그 틀에 잡혀 있던 애들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거대 자본이. 그리고 이제는 투자 상품으로 너도 나도 이 국가도 이 국가도 코인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뭐 극초기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초기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이게 이제 탄생기였다면 앞으로는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예.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뭐 여기까지 가다 또 이렇게까지 가는데 뭐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 방송을 중간중간에 뭐 못했던 이유는 뭐 뉴스를 읽어주고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뭐 지금 이제는 뉴스 뭐 워낙 많잖아요. 뉴스를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 긴급 뭐 아니면은 뭐 특급 뭐 이런 뉴스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접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제가 뭐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뭐 이런 주저리 떠들어 봤자 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방송을 좀 주저하고 좀 쉬어가고 이런 뭐 그거였는데 뭐 이제는 좀 장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좋아질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물론 뭐 올해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석가들도 있고 뭐 여름 시즌이 올 거다, 서머 시즌이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석가들도 있고 한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일단은 금리 연준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10일이니까 뭐 15일쯤 나오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6월 15일, 7월 15일 그리고 8월에는 없습니다. 그죠? 요런 거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 5월 15일은 0.5%요 정도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얼마 전까지 몇 주 전까지는 뭐 0.25가 될 수도 있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오히려 좋지 않아요. 예. 0.25를 기대하고 있는데 0.5 나오면 또 그게 하락이거든요. 악재다 이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모두가 0.5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0.5. 그 전까지만 그 앞전에는 어땠나요? 0.75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0.75, 0.75 이걸 외추다 0.5 나오면 호재고. 그렇기 때문에 0.25를 이야기하는 거는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들 0.5를 알고 있는데 0.5가 만약에 딱 떨어지면 그러면 악재 소멸이에요. 호재는 아니지만 악재 소멸. 악재 소멸로 인해서 또 뭐 그렇다고 뭐 빵빵 터진다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언정. 그리고 0. 그러면 7월에는 0.25 얘기가 또 나오겠죠? 0.5 얘기가 나오고. 근데 0.25 얘기는 차라리 안 나오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 요게 끝나면 8월에는 없기 때문에 그죠?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은 6월 요거 끝나면 어느 정도는 지금보다는 상황이 좀 좋아질 것이고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저점인 것 같고 바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지금 뭐 보라 코인이며 뭐 플레이 랩이며 뭐 이제 이런저런 코인들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들 지금 뭐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아까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그거를 좀 전복해 보면 지금은 뭐 코인에서는 디플레이션이다, 그죠? 코인으로 비교했을 때, 그죠? 코인 시장을 그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요걸로 비교하자면 코인 시장은 디플레이션이죠 지금, 그죠? 예. 디플레이션이 뭐다? 이 만든 가격보다 더 싸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싸게 샀을 뿐이지 적정 가격에 샀을 뿐이지 비싸게 산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싼 것이지 내가 비싸게 산 게 아니다. 뭐 몰라요. 얼마에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얼마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런 제시해드렸던 가격이 있습니다. 뭐 물론 제가 제시했던 가격이 뭐 비싸다면 비싼 가격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 가격이 비싸다고 당연히 느껴지지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이 싼 가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 싼 가격이다. 네. 적정 가격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네가 뭐 그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 너무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네. 이럴 때 한번 내가 지금까지 매매했던 거를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어떤 매매를 했었나, 내가 이럴 때 매매해서 요런 매매를 했을 때는 괜찮았고 이런 매매를 했을 때는 좋지 않았고, 내가 너무 낙관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했을 때는 또 좋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또 했는데 이때는 또 맞아 떨어졌고, 이런 거를 한번 싹 되짚어 보면서, 그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딱 그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다 보면 이런 것들이 공부예요. 경험. 어떤 공부도 경험을 따라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 대단한 공부가 될 거고, 앞으로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경험으로 인해서 앞으로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거를 프라이드를 만들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을 한 번 겪어보신 분, 두 번 겪어보신 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으신 분, 이런 분들은 완전히 틀려요. 마인드 자체도 틀리고요. 근데 이 하락을 겪어보고 이겨내신 분들은 항상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왔네요. 제가 뭐 방송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저도 일단 뭐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뭐 도움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요것만 정확히 알고 있고, 이 시스템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것만 알게 되더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인플레이션 다음엔 디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다음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왔고,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최고점이라고 봐도 좋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면 된다. 여기서 정리될 것 같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생기면은 더 걱정일 거라는 요것도 말씀드렸어요. 왜인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우리가 앞으로 이게 오면 이게 오고, 이게 오면 이건 안 올 수도 있었는데 이게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올 수밖에 없다.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